안녕하십니까. 영화오독 이작가야입니다. 약쟁이입니다. 안녕하세요, 문직입니다. 지난주에 액쟁이가 선택해온 그 모든 것이 선반영돼 있던 그 영화에 아무런 반응이 없죠. 역시 반응도 그래요? 선반영이 돼 있었나? 그래서 여러 가지 그 고민을 하다가 얘네들이 너무 그 나태해져 있구나, 이렇게 좀 센 영화를 하나 보여줘야겠다. 그래서 올 초에 봤던 영화인데 회심의 카드를 한번 꺼냈습니다. 지난번에 봤던 그 피넛버터 팔콘보다 이게 훨씬 재밌지? 정말 재밌는 영화 들고 오신 거예요? 재미없어? 저는 아주 손에 막 땀 흘리면서 안 봤어? 네, 그렇게까지는. 네. 딴 생각했구만 또. 아니요, 진짜. 또 유튜브 집중해서 보면서 봤는데. 봤구만. 아니요, 완전 집중. 이것만 했는데. 근데 문지기님 어떠셨는데요? 이거 뭐, 하여튼, 집중하게 되는 영화였고, 저는 그때도 얘기했지만, 우주 영화는 너무너무 무섭거든요. 이것도 진짜, 너무 막, 공포 속에서 봤습니다. 우주 왜 무서워요? 아니, 뭐 어떤 공포증 뭔가 같은 게 있는 거야? 고소공포증처럼? 무한한 공간이랑, 아무도 없는 거랑, 일단 막, 중력이 없잖아요. 막, 잘못하면 내가 저기 막 시커먼데 아무것도 없는데 나 혼자 막 떨어질 것 같은 그런 느낌 때문에 민들레 님이 최고로 치는 그래비티 그것도 보면서 죽을 뻔했고, 요것도 보는 중에 이게 어떻게 될지 너무 겁이 나가지고 사실 결말을 먼저 봤어요. 진짜요? 중간에 이거 뭐 뭐 그때 막 술을 먹으면서 봐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진짜 네. 너무 무서워가지고 결말을 본 다음에 네. 위험천만한 데서 누군가는 떨어져 나가진 않구나 이걸 확인하고 봤습니다. 네. 근데 뭐 그렇게 치면은 몰입해서 볼 수 있는 재밌는 영화 엄청 재밌죠. 그래서 저희가 오늘 뭘 보고 왔냐면, 엄청까지는 아닌 것 같고요. 시끄러. 네. 오늘 뭘 보고 왔냐면 넷플릭스 오리지널 스토어웨이라는 영화를 보고 왔습니다. 스토어웨이, 밀항이란 뜻입니다. 영화는 2021년 영화고요. 감독은 조 페나 감독인데요. 조 페는 감독이죠. 뭘로 조 페냐면 느낌으로 조 페는 감독. 이 전작이 뭐냐면 아틱이라는 영화예요. 데뷔작으로 알고 있는데 제가 좋아하는 매즈 미켈슨이 나오는 영화고, 매즈 미켈슨이 탐험가인데 북극인지 남극, 아틱이니까 북극이지. 북극에서 조난을 당해요. 그래서 혼자 그 비행기 동체가 파괴된 곳에서 그 틈에서 이렇게 지내면서 구조될 때까지 지내는 그런 영화거든요. 영화가 시작부터 끝까지 매즈 미켈슨 혼자만 계속 나와요. 그 서론에서. 물론 중간에 어떤 여자가 등장하긴 하는데, 근데 매즈 미켈슨이 혼자 다 하는 거고 대사가 한마디도 없어요. 영화 시작부터 끝까지. 근데 대단한 영화거든요. 그 영화 감동 깊게 보신 분이 많을 겁니다. 아틱을 연출했던 조 페나 감독의 차기작이죠. 2년 만에 차기작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주연 안나 켄드릭, 조토끼 주연의 영화 50대 50이라는 영화가 있어요. 조토끼가 뇌종양에 걸려서 죽을 확률 반, 살 확률 반인 상태에 있거든요. 그때 만나는 심리 상담가, 조토끼를 상담해주는, 그래서 둘이 병을 극복하고 또 로맨스를 만든다, 뭐 이런 내용이 있었는데, 거기서 그것도 한 10여 년 전 영화인데, 거기서의 그 모습하고 지금 이 영화에서의 모습이 이 안나 켄드릭 배우 하나도 변함이 없어. 안 늙나 봐. 약간 안 늙는 배우들 몇몇 있죠. 톰 크루즈라든지 아니면 키아누 리브스라든지 안 늙는 배우들. 근데 이분도 그 중에 하나가 아닌가 싶어요. 그리고 우리한테 익숙한 데니얼 대김, 토니 콜렛, 그 다음에 쉐미어 앤더슨, 이렇게 4명만 등장하는 영화입니다. 배경은 방대한 우주를 배경으로 하고 있는데 등장인물이 딱 4명이죠. 줄거리를 간단히 소개시켜드리면 현재이거나 근미래 같은데요. 하이페리온이라는 어떤 기업 같기도 하고 나사 같은 국가 조직 같기도 하고, 아무래도 기업 같아. 스페이스X처럼 사기업 같은데 우주 개발을 하는 기업입니다. 마리나 바넷이라는 선장을 필두로, 그 다음에 의사인 조이,
그다음에 그 조류학자인 데이비드가 한 팀이 돼서 3인 셋이서 화성으로 가는 우주선에 탑승해서 미션을 수행해요. 화성에 가서 뭐 화성에서 조류를 번식시켜 보거나 뭐 하는 뭐 여러 가지 뭐 실험을 하기 위해서 데이터를 얻기 위해서 가는 거겠죠. 선장은 통솔하고 그 연구 과제는 이 데니얼 대김 데이비드가 수행하는 거고 또 뭐 조이는 뭐 의사니까 뭐 이 사람들이 아프면 안 되니까 그거 케어하기 위해서 같이 가는 거 같죠? 네. 그렇게 출발을 했는데 출발을 하고 나서 아주 정교하게 계산돼서 연료 분사라든지 분사량이라든지 분사 시간, 강도 이런 걸 아주 정교하게 계산해서 고도에 올렸을 텐데 에러가 나요. 약간의 그 연료 분사가 좀 모자르다. 에러가 나는데 그래도 무사히 우주 궤도에 화성으로 가는 우주 궤도에 오르죠. 2년짜리 미션입니다. 가는데 2년, 오는데 뭐 또 얼마 걸리고. 그런데 그 연료가 조금 모자랐던 이유가 있었어. 바로 우주선의 한 기계실 안에 우주선 정비공이라고 할 수 있나요? 그 사람이 지상에 있어야 될 이 사람이 그 안에서 어떤 작업 중에 정신을 잃고 쓰러져 있다가 그 사람이 있는 걸 모르고 그냥 우주선을 쏴버리는 바람에 그 사람이 타 있던 거를 그 안에 쓰러져 있던 거를 발견하게 된 것이죠. 이 직원들이 아니 대원들이. 그때부터 이제 문제가 생기기 시작합니다. 지구로 돌아갈 수 있는 그 역추진할 수 있는 연료는 없고 그래서 어쩔 수 없이 화성까지 가야 하는데 마침 이산화탄소 제거 장치가 고장이 나면서 이 우주선 안에는 4명이 숨 쉴 수 있는 산소가 없게 되는 거죠. 네. 그래서 3인분의 산소만 나오게 되는 상황에 처합니다. 그래서 이 대원들은 과연 이 무임승차자 마이클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는 도덕적 딜레마에 빠지게 되는 영화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결하는지는 여러분들이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너무너무 재밌었죠? 너무너무 재밌었지. 정말요? 아니요? 끝까지요? 끝까지? 끝까지 난 너무 재밌었지. 결론도 마음에 드시고요? 결론을 뭐 여기서 말하진 않겠습니다만은 저는 결론을 나름대로 수긍은 해요. 근데 그 결론이 담고 있는 가치관이 마음에 안 든다는 거예요? 아니면 그런 식의 어떤 큰 뭐 사건이나 뭐 해소 없이 그냥 그렇게 끝나서 아쉽다는 거예요? 결론이 담고 있는 가치관. 그게 마음에 안 든다? 네. 최근에 본 우주 관련 영화 중에 제일 재밌었던 것 같아. 마션? 뭐 이런 거보다 훨씬 낫던 것 같아. 인터스텔라 이후에 가장 재밌었던 것 같은데요? 이게 왜냐면 약간 이 작가님이 좋아할 만한 요소가 있는 것 같아요. 그쵸? 저희 남편도 누가 골랐는지 대번에 알더라고요. 그쵸. 네. 그랬어요. 이거 그 사람 골랐지? 이런 말투. 여기에서 이 영화의 그 주된 내용은 이 사람들이 저 무임승차자, 그러니까 사고로 이 우주선에 그것도 사실 말이 안 되지. 우주로 로켓을 발사하는데 사람이 그 안에 하나가 있는지 없는지 또 모른 채로 발사한다는 거 말이 안 되긴 하는데 어쨌든 저는 스펙 쌓으려고 일부러 네, 그런 줄 알았어요. 나도 좀 처음에 의심을 했는데 네. 근데 말이 안 되는 거야. 네. 무슨 깡으로 가면 다 같이 죽을 수도 있고 하여튼 그런데 이렇게 어떤 상황에 처해져 있을 때 위기 상황이 발생했는데 위기 상황을 불러일으킨 그 책임이 있는 사람과 그 위기 상황을 가장 잘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사람이 둘이 있으면 둘 중에 누가 이 상황을 해소하기 위한 위험한 일을 해야 하는가 라는 질문을 영화가 계속 던지거든요. 그게 영화의 전부예요. 그 상황에 놓인 사람들의 그 도덕적 딜레마. 어떻게 생각합니까? 어떤 상황이 나 때문에 벌어졌어. 여기에서 이 영화로 한정지으면 이 영화의 그 밀항이라 사고로 탑승하게 되는 토마스? 마이클은 훈련을 받은 사람도 아니고 그냥 엔지니어죠. 그냥 엔지니어였기 때문에 우주에 있는 거 그리고 우주선 안에서의 생활 그다음에 뭐 체력적으로나 뭐 여러 가지나
정신적으로나 약한 상태죠. 그래서 어떤 이 상황을 이 위기를 타개하기 위한 활동에 적합하지 않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여러 가지 뭐를 해보려고 하는데 잘 안 되잖아요. 근데 이 위기는 걔 때문에 벌어졌어. 공기가 1인분이 부족하니까 저 멀리 우주 바깥으로 나가서 저 반대편에 있는 이 우주선과 반대편에 매달려 있는 추진체에 가서 거기서 산소를 꺼내 갖고 와야 되는데 아주 굉장히 위험해. 본인이 선장이면은 어떻게 하겠습니까? 근데 그 사람도 가려고 했는데 네. 못했잖아요. 그거 이렇게 뭐라고 하죠? 장치 이름이 뭐더라? 거기 케이블을 타고 기어 올라가야 되는데 네, 그걸 못하죠. 굉장히 네. 어려운 동작이고 작업이라. 네, 그래서 못하잖아요. 네. 그 사람도 자기가 갔다 올 마음이 있었는데 해결하려고 일부러 그렇겠죠? 이렇게 설정 상황이 우주에서 움직인다는 게 뭐 쉬운 일은 아닐 테니까. 그렇죠. 훈련도 안 받았고 그러니까. 음. 근데 저라면은 제가 만약에 이 일의 발단이면 저는 제가 왔다 갔다 하긴 할 것 같아요. 예. 그래서 그냥 내가 이 일을 저질렀으니까 예. 내가 가서 성공하면 다 사는 거고 음. 내가 가서 그냥 내가 죽으면 나 죽으면 저 사람들은 3인분 가지고 셋이서 살 수 있으니까 네네. 그 해소한다. 네. 그죠? 그게 여기 나오는 데니얼 대김 데이빗의 입장이죠. 아니 근데 그게 내가 마이클일 때랑 제3자가 마이클 네가 해 이건 또 다른 문제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제가 저기 만드레이크가 그렇게 했어. 누가요? 만드레이크가 그럼 어쨌든 누군가는 가야 되잖아요, 네. 그렇죠? 네, 그럼 제가 갔다 올 수 있으면 가야죠. 뭐. 근데 내가 가도 확률은 반반이라고 해요. 그럼 어떻게 해요? 근데 솔직히 저도 그 영화를 보고 생각을 해봤는데 저는 뭐 사실 그냥 죽을 각오로 갈 거 그렇게 죽는 것 자체가 이렇게 대단한 뭐 이렇게 공포는 아닌 것 같거든요. 뭐 죽음에 의연한 듯이 그러네. 내가 우리 할머니가 아기 때 초등학교 때 좀 느꼈던 건데 맨날 아유 뭐 얼른 죽어야지 그래서 할머니가 맨날 죽는다고 그래 막 그랬었는데 그래서 난 그게 할머니 진심인 줄 알았어요 아기 때 진짜. 근데 오늘 할머니가 그 어깨가 빠졌나 그렇게 해서 접고론에 갔어. 안에 들어가서 그 남자들이 막 잡아 당기나 봐. 팔 어깨 쭉지 잡고 몸 잡고 그래서 맞추나 봐요. 그냥 바깥에서 기다리는데 막 안에서 막 아이고 나 죽나 하는 소리가 막 났단 말이야. 그래서 내가 제 어린 마음에 당연히 지금 생각하면 아프니까 나 죽네 소리가 나오지 죽을 사람도. 근데 어린 마음에는 할머니 거짓말했다 생각했어. 아무튼 약쟁이의 그 죽음에 의연한 이 태도를 보니까 갑자기 우리 할머니가 떠올랐습니다. 아 그래요. 근데 저는 그냥 그렇게 뭐 이렇게 막 더 살고 싶고 그래서 딴 사람이 만약에 정말 저 영화에서 상황이었는데 누가 나 때문에 막 희생해서 죽었다. 나 때문에 정말 나 때문에 그러면은 남은 인생이 너무 죄책감이 들어가지고 오히려 더 괴롭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내가 그 책임 소재가 있는 당사자면 네, 막 저기 영화처럼 근데 대부분의 사람이 내가 그 책임 소재에 있는 당사자면 내가 갔다 온다라고 얘기는 할 거예요. 근데 약쟁이 말처럼 내가 제3자면 다른 대원들이면 어떡할 거냐. 너가 가라. 선장이라. 약쟁이가 선장이야. 너가 가라라고 안 할 것 같아. 여기서 먼저 이 사람들의 입장을 말하면 조이 그 의사죠. 조이는 안 된다. 쟤는 그걸 할 수 없는 애고 어쨌든 이 사람들한테 남은 시간이 한 20일 정도 있는 거죠. 20일. 20일 후면 이제 산소가 떨어져서 죽게 돼. 조이는 최대한 방법을 찾아봐야 된다. 최대한 방법을 찾아봐야 보고 방법이 나올 거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 거고 이 데이빗은 모험을 걸 수 없다. 지금 뭐 계산이야 20일이지만 또 어떤 다른 변수가 있을 수 있을지 모르고 당장 내일 다 죽게 될 수도 있는 거니까 지금 빨리 조치를 해야 되고 마이클에게 고통 없이 죽을 수 있는 그 약을 이렇게 쓱
전달하죠. 물론 쉬운 선택은 아니지만 본인도 괴로워하면서 그 전달하는 그런 입장인데 둘 다 일리는 있잖아요. 둘 다 일리는 있는데 약쟁이는 어떤 입장입니까? 둘 중에 하자면은 저는 조이 같은 입장이죠. 문지기는? 저는 이제 약쟁이처럼 죽음을 의연하진 않지만 저는 그렇지만 의연한 편이에요. 이게 저 죄책감이 너무 클 것 같아요. 그쵸. 네. 거의 살인을 그게, 한 거잖아요. 네. 그리고 뭐 저 사람을 가야 돼 이렇게 얘기하고 나서 그럼 그 사람이 준비하고 뭐 저렇게 연습하고 하는 거를 못 볼 것 같아요. 자면 되지. 약 해가지고 한 8시간 자고 잠이 안 올 것 같아요. 진짜. 그럼 너무 그러면, 그냥 불편해서. 그러면 그 우주선에 누가 타 있냐면 네. 내가 선장이고 내가 내 선장. 와이프가 의사고 내 아들이 응. 조류학자야. 응. 그렇게 근데 셋이 있는데 다른 사람이 만드레이크가 탔어. 그건 또 약간 그죠. 내가 죽는 것도 무섭고 또 뭐 내 주변 사람들이 아무런 잘못을 안 했는데 저 사람의 저 사람의 벌인 일 때문에 다 같이 죽게 생겼다 하면 이거 쉽지 않은 문제라고. 만드레이크 님이라서 그렇다는 게 아니라 제 가정이 있기 때문에 만약에 진짜 그런 공간에 뭐 닫힌 공간에 그렇게 있으면 그때는 제가 나서가지고 죽였을 것 같아요. 아니 근데 묶어가지고 주사를 놨을 것 같아요. 가라고도 안 하고. 미리 그쵸, 얼른 눈치채기 전에 얼른. 그렇죠. 그랬을 것 같습니다. 선택할 그거 없이. 네, 만드레이크 님이라서 그런 게 아니고요. 아니 근데 그거는 설정 자체가 완전히 다른 거잖아요. 왜냐면 생각해보면 전쟁도 그냥 편을 나눠서 하는 거지. 저쪽 상대편이 뭐 진짜 잘못을 해서 근데 전쟁은 사실 살인이라는 게 좀 용납이 되는 공간이잖아요. 공간과 상황이잖아요. 근데 그때는 내 편, 네 편이 너무 명확하고 그래서 그런 건데 우주선의 내 가족과 뭐 제3자 이거는 약간 내 편, 네 편이 너무 명확한 느낌이고 심지어 그 상황은 전쟁과도 같은 상황인 거잖아요. 생명, 목숨이 걸려있고 내 편, 네 편 확실하고 물론 한 사람의 생명이라서 하면 안 되는 거긴 하지만 근데 여기는 영화는 그런 상황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설정 자체가 만드레이크라서가 아니라 별로 다른 설정이라고 생각 안 해요. 만약에 한 명만 죽어서 해결되는 거면 내 가족이 있고 그 사람이 있다. 근데 그 뭐 사람이 다 모르는 사람들끼리였으면 뭐 양심의 가책이 느껴서 죽어라 소리 못 하겠는데 그래서 내가 위험을 감수할 마음도 있는데 내 가족들이 있어서 내가 감수할 마음이 갑자기 없어져. 그럼 내가 그냥 위험 감수하면 되잖아요. 원래 모르는 사람들이 있을 때 내가 위험을 감수할 그 마음이 있었으면 제 생각에는 그것도 있었어요. 저는 나중에 결론을 얘기해야 되네 이러면은 얘기해봐. 의사가 어쨌든 간에 갔잖아요. 근데 와 제일 일 잘하고 제일 필요한 사람이 사라진 느낌인 거예요. 2년 남았는데 아직 화성까지 가려면 2년 동안 계속 가야 되는데 네 2년 동안 살아야 되는데 여태까지 뭐 다치면 해결해줘 뭐 하면 운동 해결해줘 능력도 우주에서 제일 잘 적응하고 뭐 했는데 뭔가 필요한 일꾼이 사라진 느낌인 거예요. 근데 그 가족 단위도 마찬가지로 내가 제일 쓸만한 일꾼일 것 같을 때는 또 우열을 따졌을 때 왜냐면 우리 가족을 살리려면 내가 필요해. 예를 들어서 그런 생각을 할 때 다른 사람을 적으로 인지할 수는 있죠. 적까지 갑니까? 아니 적은 아니지만 물론 죄책감 안고 살겠지만 그러니까 쉬운 문제가 아닙니다. 그러니까는 이게 그 구성원이 조금만 달라져도 이렇게 답변이 달라지는 거는 이게 쉬운 문제가 아니라고요. 그 보편적인 판단으로 우리가 어떤 답변을 하는 게 아니라는 얘기가 돼버리는 거예요. 가족일 때랑. 네, 그럼 이거는 보편적인 거니까. 상황은 아닌 거니까. 그래서 그런 저도 똑같은 생각 영화 보는 동안에 확실히 유능하면 저런 일을 맡게 되는 거. 회사에서도 일 잘하는 사람한테 일이 계속 간다고. 그런 것처럼 유능하면 그런 위험한 일을 하는 사람이 되는 것 같아. 일 잘하는 사람은 손해다라는 생각이 맞아요. 그거는 맞는 것 같아요. 좀 들더라고요. 선장은 약간 중립적인 입장이고
이 데니얼 덱임, 그 데이빗과 이 조이의 입장 차이가 보는 관객으로 하여금 계속 그 힘들게 만드는 지점이 있는 그런 영화고요. 그 다음에 이 사람들이 그 위기를 난관을 극복하기 위해서 어떤 미션을 계속 수행을 하는데 우주로 나가서 그리고 그 장면이 진짜 손에 땀을 줘요. 너무 긴장되지 않았습니까? 네. 로프 타고 케이블 타고 이동하는 그런 네. 장면. 그러면은 약쟁이는 네. 누가 해야 되냐라는 거에 대해서 잘하는 사람이 해야 된다라는 입장이군요. 네. 회사에서도 일 잘하는 사람한테 계속 일이 가는 거. 저는 일을 계속 해왔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거는 용납하겠다. 받아들이겠다. 그럼 못하는 사람을 할 수는 없죠. 어쨌든 월급은 똑같이 받고. 아니 어쩔 수 없죠. 뭐. 그건 내가 답답한데 뭐. 뭔가 근데 이런 일을 계속 반복을 해야 된다 하면은 음. 못하는 사람한테도 기회를 주고 이렇게 하는데 이거는 절체절명의 순간에 요거 실패하면 끝장인데 네. 요때는 잘하는 사람이 인류의 역사 전체를 보면 네. 저런 상황이 계속 반복되고 네. 그 상황 때마다 음. 가장 능력 있는 사람이 그걸 위험을 그렇죠. 무릅쓰고 해결했거나 네. 책임 있는 사람이 해결을 하다 죽었거나 했겠죠. 그러니까 뭐 계속 반복된다 봐야지 역사를 전체를 보면. 문제 뭐 일이. 회사 일이라 치면은 못하는 사람한테도 안 시키고 그렇죠. 그러면 회사의 그렇게 퍼포먼스가 해야지. 안 나. 그러면 근데 이제 장기적으로 봐야죠. 그 장기적으로 해서 얘를 그래서 키워. 근데 이직해. 그러면은 2주 동안 그 마이클에게 이게 연습을 시켜서 공춤을 연습을 시켜가지고 케이블 타고 올라가는 네. 거 연습시켜서. 네, 그렇게 했었어야 될까요? 그것도 이제 그럴 수 없는 이제 어떤 한계 조건들이 되게 잘 꼼꼼하게 짜여져 있어요. 예를 시비 들어서 안 걸리려고. 뭐 아까 말한 것처럼 계산상으로 20일이지만 그건 어디까지나 이론상 계산상이고 또 어떤 그 변수 때문에 이게 변수가 계속 발생해서 처음에 3인분이 있던 공기가 2인분이 되고 막 이렇게 줄어들게 되는 네. 상황이 계속 발생하니까 네. 당연히 마냥 시간을 투입해서 그 사람을 교육시킬 수 있는 그거 안 될 거고 또 우주에서 뭐 움직인다는 게 뭐 하루 이틀 해서 그게 맞아요. 될 것 같으면 뭐 우주인이 나도 우주인 했지 그럼. 근데 우리도 할 수는 있죠. 선발이 안 돼서 그렇지. 왜 우리가 왜 선발이 안 되는 줄 알아요? 한다고 하고 1년 주고 연습시키면 그러니까 그게 착각이야. 우리가 선발이 안 되는 이유는 우리로 10년을 가르쳐도 그걸 못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안 되는 거야. 아니 왜 그렇게 생각해요? 자기 자신에 대해서 좀 과대평가하고 있는데. 아니 약간 죽음에 의한 식으로 뭐 그렇게 대단한 우주 일이라고 저게 뭐 그렇게 대단하죠. 뭐 대단하지. 뭐 뽑히는 게 힘들어서 그렇지. 아닙니다. 그런 거예요? 아니 저거는 유전적으로 선택받은 사람들이 그러니까 저 일에 적합한 유전자를 갖고 있는 사람들이 하는 거예요. 하긴. 아니 우리 같은 사람을 평생 훈련시킨다고 올림픽 나가서 다 금메달 땁니까? 안 되는 거야. 그 일을 할 수 있는 사람은 따로 있는 겁니다. 뭐 그게 더 우월하다 뭐 저열하다 이런 얘기는 아니고 그 일에 적합한 사람이 있기 마련이라는 거죠. 그러면 문지기 입장도 뭐 잘하는 사람이 해야 된다. 네. 뭐 잘하는 사람이 해야 된다. 이 작가님은요? 저는 아주 고민이 커요. 아직도 고민하고 계신 거예요? 그러다가 20일 다 가고 다 죽습니다. 물론 나는 바로 결정했을 거예요. 바로 그 자리에서. 어떻게 그냥 한다. 어떻게? 이 방향이든 저 방향이든 결정을 바로 했을 건데 왜냐하면 내가 한번 판단하고 시간 끌어봐야 그게 옳은 판단으로 이어질 거라는 거는 나는 뭐 예전에도 얘기했지만 그렇기 때문에 동전을 던지든 뭘 하든 했을 건데 지금 영화를 보고 나서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 진짜 저 나머지 사람들은 뭔 죄야. 진짜 아무런 죄가 없잖아요. 아무런 죄가. 뭐 이 사람도 사고로 인해서 여기 타게 된 건데 근데 어쨌거나 자기 실수로 그 안에서 기절해가지고 우주까지 같이 딸려 나간 거잖아요. 자기 실수였단 말이야. 그런 면에서 봐서는 역시 그 결자 해지가 맞지 않나 하는 생각도 또 들기도 하다가 이렇게 막 고민이 막 되더라고요. 내가 마이클이면 고민을 안 하겠어. 막 약자의 말대로 그냥 내가 갔다 올게. 내가 저 위험을 감수할게 대신 뭐 내가 죽으면 뭐 그냥 다 일이 해결되는 거고 내가 성공하면 뭐 나도 같이 사는 거고 그래서 별로 그거 고민은 안 될 것 같은데 죽는 건 무섭지만 선택의 여지가 없다고 생각할 것 같은데 내가 제3자 선장이거나 그러면 어려운 문제입니다. 엄청 태움하실 것 같아요. 태움. 태움? 태움. 이놈들
다들 아주 직접적으로 형편없어. 주사기를 갖다 주진 않지만 뭔가 되게 이놈 형편없어. 응. 형편없어. 응. 못 살겠다 싶어서 이렇게 문을 열어버리게 만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럼 만약에 여기서 그러니까 조이가 만약에 산소통을 가지러 가요. 제일 잘 능력 있는 사람이라서 성공 가능성이 높은 사람이라 이 사람이 조이가 가. 그러면 조이가 성공하면 다행인데 조이가 실패하면 네. 어떻게 해야 돼요? 실패하면 뭐 어떻게 해야 되냐니요? 조이가 실패하면 또 누가 가야 되잖아. 네. 이제 공기가 2인분으로 줄었어. 사람은 4명인데 그래서 조이가 갔다가 실패했어. 사람 3명이야. 여전히 한번 갔다 와야 돼. 산소통을 가질러. 그럼 그 다음엔 누가 갑니까? 그 다음으로 가능성 있는 사람이 그때도 순서대로. 그러면 결국에는 제일 무능한 사람 둘만 살아남는 거네요. 그러면 실패할 확률이 한 85%좀 되는 사람이 있어요. 네. 마이클이 지금 저거를 못 올라가잖아요. 그럼 그 사람 보내요? 그러니까 처음에 4명이 있다가 산소가 2인분밖에 없는 상황이 벌어져서 네. 제일 능력 있는 사람이 갔어. 네. 실패했어. 네. 그러면 그 다음에 책임 있는 사람을 보내자. 그래서 둘은 살자. 아, 이거 어려운 문제입니다. 둘은 못 살죠. 누가 그거 통신을 갑자기. 아, 진짜 어려운 문제예요. 어려운 문제. 이런 딜레마를 이거 영화 보는 내내 이거 물론 이거 보면서 긴장된다. 막 어떻게 막 코로나 그 대폭발이 막 오고 있어. 막 여러 가지 그 긴장감 넘치는 장면들도 많은데 가장 그 고민하게 만드는 거는 그 딜레마 같아요. 어떻게 해야 되는가. 우는 아기 딜레마라는 게 있어요. 우는 아기 딜레마. 그래서 전쟁 중이다. 예를 들어 2차 대전 중이다. 나치가 유대인들을 학살하기 위해서 어디 지역을 수색하고 있어. 그래서 이 정보를 미리 안 그 동네 주민들이 다 어디 한 곳에 숨어갖고 숨고 있는데 갑자기 애기가 난데없이 울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얘를 안 울게 하려면 입을 막아서 질식시키거나 아니면 다 걸려서 나치한테 다 죽거나 하는 상황이 있어요. 어떻게 하겠습니까? 질식을 시켜야 돼요? 이제 만드레이크 먹고 달래면 되지 않냐 이런 생각하는데 그런 건 없다고. 사고 실험이니까 그런 건 없다고 치고 그런 두 가지 상황이 있다. 다 죽거나 애기만 죽이거나 하는 상황이 놓여 있는 거죠. 결정을 누가 하는데요? 내가? 내가 본인이 한다고 캡틴이라서. 해요. 본인이. 네. 근데 저는 입 못 막을 것 같아요. 다 같이 죽어. 뭐 어쨌든 이래다 죽고 저래도 죽으면 여기 저는 의연하니까. 내 부모도 있고 내 남편도 있고 내 어쩔 동생도 수 있고 없죠, 내 뭐. 자식도 있고. 그럼 근데 내가 이걸 입을 막아야 되는. 막는 거? 네. 막는 거는 딴 사람이 막을 수 있는데 결정은 내가 해. 그거나 못할 것 같아요. 투표는 내가 해. 투표가 100명 있는데 내 그 중에 한 표야. 글쎄요. 이 작가님은요? 어떻게 할래요? 애기 죽는 거 좋아하잖아. 애기는 남의 애기고 거기 다른 애기 중에 내 아들도 있어. 그 애가 죽으면 내 아들이 산다는 거야. 다 살죠. 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뭐. 저는 그냥 다 죽는 게 나을 것 다 같아요. 죽는 게 낫다. 네. 저는 대답하지 않겠습니다. 왜요? 나는 대답 안 할 거야. 아니 궁금해요. 되게. 이 영화에서는 이 조페냐 감독은 뭐라고 말하는 것 같으냐면 이건 그냥 저의 해석입니다. 조페냐 감독은 거기서 다 죽는 방향을 선택할 것 같아요. 이 영화를 본 소감으로는. 왜냐면은 영화에서도 그런 희생을 하죠. 이 얘기 다 나오네 이러면 그게 어떤 선택을 할까가 궁금한 영화는 아니니까. 궁금하지 않아요? 그래? 네, 맞아. 그거를 그 선택을 감춰서 반전 이렇게 하는 그런 건 아니잖아 영화가. 그건 아니지만 그냥 그거를 계속 지켜보면서 거기에 대해서 실망도 느끼고.
얼만큼 내가 이 영화를 보면서 설득될 수 있냐 뭐 그런 네. 내용의 문제인 것 같은데 이 영화에서는 조페냐 감독은 이 여자 주인공 여자의 인터뷰를 처음과 끝 수미상관으로 2번을 보여줘요. 내 삶의 의미에 대해서 인터뷰를 하는 거예요. 이 프로젝션이 아니라 뭐죠? 프로모션도 아니고 프로젝트에 이 프로젝트에 지원한 거는 처음에는 재미로 지원했다. 지원했다 떨어지면 좀 추억이 될 것 같아서. 근데 덜컥 합격해 버렸고 그리고 이 프로젝트를 진지하게 준비하면서 내 삶이 삶의 의미를 찾게 됐다라고 하잖아요. 그리고 몇 번 그 영화 중간에서도 삶의 의미에 대한 그 이야기가 좀 나와요. 그럼 삶의 의미가 뭐냐? 여기서 사람들이 다 생존하려고 이런 선택도 하는 거고 저런 선택도 하는 거고 의견 차이가 생기는 거잖아요. 결국엔 생존하기 위해서 생존의 이유 왜 살려고 하냐? 삶의 의미가 뭐냐 하면 내 생각엔 이 감독은 인간의 존엄을 지키는 게 그게 삶의 의미다라고 말하는 것 같아요. 이 영화에서는. 그게 꼭 맞는지 안 맞는지 모르겠는데 이 감독은 그렇게 말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아까 말한 그 아기의 딜레마와 같은 그런 상황에 처해 있을 때 이 아기를 목 졸라 죽이는 거는 인간으로서의 그 존엄을 잃는 행동이고 인간으로서의 존엄을 잃었다면은 살 이유가 뭐가 있겠냐라는 논리로 그냥 다 같이 죽는 방향을 택하지 않을까 이 영화를 만든 사람이면 라는 생각이 좀 드네요. 근데 이거는 어디까지나 나는 영화를 이렇게 봐서 그런 거고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그런 게 맞는 것 같아요. 저도 그냥 제가 만약에 선택할 것 같으면 이렇게 해가지고 살아봤자 너무 괴로울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예를 들어서 이 사람을 일부러 보냈다. 뭐 나가라 했다. 마이크 네 놈이 원흉이니 네가 책임져라. 죽든 가지고 오든 이렇게 해가지고 못 가지고 오고 그러면은 괴롭지 않겠어요? 어쨌든 마음이 나는 마음은 안 괴로울 것 같은데 진짜요? 머릿속으로는 네. 인간의 존엄을 잃었어 라고 생각은 할 것 같아요. 아 진짜요? 하지만 마음 아파하진 않을 거야. 그렇게 해버리면 나머지 왜 이런 대화는 그래놓고 인간의 존엄성 어쩌고 학습한 인격이라고 할 수 있지. 그렇구나. 저는 그런 인간의 존엄성 이런 단어를 생각하지 않고도 가슴 속에서 우러나는 선택. 그냥 그렇게 살면은 괴롭고 뭐 하려고 뭐 그렇게 해가지고 괴롭게 계속 살아서 뭐 하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이제 이런 비슷한 경우 이렇게 뭐 사람의 목숨을 달린 문제가 아니더라도 뭐 난민 문제가 발생한다거나 뭐 여러 가지 문제가 있을 때 그거를 받아주면 경제적으로도 엄청 어려워지고 뭐 여러 가지 뭐 부수적인 문제들이 있으니까 안 된다. 사정은 딱 하지만 안 된다. 뭐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잖아요. 그때 만약에 이 조페냐 감독이라면 그래 그럼 그렇게 해서 니네 그 안락한 것만 따지고 추구하고 인간의 존엄을 잃은 채로 그렇게 부자로 살면 뭐하냐 라고 얘기할 것 같아요. 그리고 그 아기의 딜레마 같은 상황에서도 그렇게 아기를 목 졸라 죽이고 인간의 존엄을 잃은 상태로 살아남은 그 커뮤니티가 앞으로 어떤 가치관을 공유한 커뮤니티로 사회로 발전해 나갈 것인지를 생각해 보면 어떤 위기 상황에서는 언제든지 약자를 배제할 수 있는 그것이 당연시되는 사회가 되지 않겠느냐. 그러면 짐승의 사회랑 뭐가 다르냐. 뭐 짐승인 상태로도 살고 싶은 사람이 있을 거고 어떤 사람은 나는 존엄한 인간으로 죽겠다 하는 사람도 있을 테고 그래서 아마 감독은 그쪽을 존엄한 인간으로 죽는 편을 선택한다 뭐 이런 얘기인 것 같아요. 그 곤충 사회를 연구한 그 연구 결과 중에 그런 게 있었어요. 예전에는 자기 이득을 많이 챙기는 개체가 살아남을 확률이 높고 그렇죠. 자연 선택을 받겠죠. 그런 개체가. 그래서 그런 개체들이 계속 살아남아서 이루어진 사회가 외부의 공격이나 자극으로부터 더 잘 살아남는다. 공동체를 잘 유지한다.
개체를 잘 유지한다. 그런 이론이 있었는데 지금은 오히려 이타적으로 행동하는 개체들이 많은 사회가 사회 전체로 봤을 때 더 번영을 이룬다라는 그 실험 결과가 나온 걸 봤는데 정확하게는 어딘지 모르겠어요. 영국의 그 지방 모 대학교에서 한 결과 같은데 모든 실험 결과는 대부분 영국에서 나오더라고. 하여튼 그래서 인간의 존엄을 지키면서 유지된 사회야말로 앞으로 더 영속적일 수 있을 것이다. 뭐 그건 모르겠습니다. 사실 잘 미국 봐 아주 그 비인간적으로 사회가 이루어져 있지만 잘 나가잖아. 그런 거 보면 또 아닌 것 같기도 하고 그렇네요. 그러면 저기 문지기는 우는 아기 이거 다시 이거 생각이 바뀌었어요? 아까 애 죽인다며. 이런 영화는 이제 안 고르셨으면 좋겠습니다. 너무 무섭고 괴로웠습니다. 그리고 이 딜레마가 또 또 뭐가 있어요? 딜레마가? 인공지능으로 가면 이게 또 아주 골 때려집니다. 예를 들어서 자율주행 자동차, 인공지능이 달린 자율주행 자동차를 타고 가고 있는데 사고 상황에 맞닥뜨렸어요. 그래서 그냥 직진을 하면 운전자는 살아. 대신 횡단보도에 서 있는 저 5명이 죽어요. 근데 핸들을 꺾으면 차가 뒤집혀서 운전자는 죽지만 저 5명은 살아요. 그때 AI가 어떻게 판단할까요? 그 차가 중심이니까 운전자를 살리지 않을까요? 그런 식으로 차를 설계를 하면 이 사회 전체로 봤을 때는 손해가 나잖아요. 어떤 인공지능을 만들거나 법규를 만들 때 그렇지 못하게 만들겠죠. 이런 상황이 벌어지면 최소의 피해로 가게. 어쨌든 인공지능의 그 알고리즘은 피해를 최소화시키는 방향으로 선택이 될 거 아니에요. 근데 내가 내 돈 주고 샀는데 이 차가 만약에 위험 상황이 됐을 나를 때 죽일 때, 나를 죽일 그러니까 그러면 이제 내를 죽일 수 맞아요. 있다. 그게 바로 그 자율주행차의 딜레마인데 최소의 피해가 나는 방향으로 조치를 하게끔 인공지능 알고리즘을 짜면 그 차를 사람이 안 살 거라고요. 나를 죽이는 차니까. 그렇죠. 그렇게 안 하자니 이 사회의 피해가 전체로 봤을 때는 더 커져. 그게 바로 자율주행의 딜레마입니다. 쉽지 않죠? 네, 쉽지 않습니다. 그러면 우는 아기 어쩌실 거예요? 저는 얘기하지 않겠습니다. 안기 죽인다는 뜻이겠죠. 그렇구나. 아니야. 말 못한. 이거는 자를 거지만 나는 같이 죽는 쪽을 선택할 거야. 근데 왜 말 못해요? 뻥이라고 그럴까봐. 집에서 들으시는 분이 나를 비난할까 이건 짜. 그 비난은 걱정되면은 다른 분으로 가면 되죠 너무 잘난 척하는 것 같아. 그리고 난 우리는 그런 사이 아니야. 왜 이래? 그렇게 가벼운 그런 사이 아니다. 그렇구나. 얼마나 끈끈한 줄 알아? 아유, 그럼 몰랐어요. 내가 어떻게 아나? 그렇지 몰랐네. 막 그렇게 옮겨 타고 그런 사람 아니야 나는. 그렇구나. 근데 만약에 저 상황에서 네. 모든 합의가 됐어. 제일 능력 있는 사람이 하자. 할 수 있는 사람이 저걸 하자라고 합의가 됐는데 그 능력 있는 사람이 난 무서워서 싫대. 그럼 어떻게 해요? 뭐 싫다는데 억지로 보낼 순 없죠. 그러면 이제 그 책임 소재가 있는 사람이 가는 걸로. 아니 그럼 두 번째 능력 있는 사람이. 그런 식으로 이렇게 해서. 네, 그래 나도 싫다. 그러면 결국 이제 다 싫다. 그러면은 이렇게 거기까지 거슬러 가겠죠. 마지막 장면이 아까 저 약쟁이가 별로라고 해서 저는 이게 어떤 클라이막스가 없이 그러니까는 안티 클라이막스스러운 영화거든요. 그래서 뭐 한 뒤에 좀 더 내용 있는 거 아니야 싶을 때 그냥 끝나버리잖아요. 그래서 나는 그 형식 때문에 저 결말이 마음에 안 든다고 하는 줄 알았어. 저는 물론 조이의 선택 존중하고 되게 훌륭한 인물인 거는 맞지만 그 과정에 도달할 때 너는 아기 낳고 잘 살아라 막 너는 이렇게 막 얘기하면서 그냥 물론 자기가 희생하려고 그런 얘기 한 거겠지만 그냥 뭔가 다들 또 납득하잖아요. 네가 아무도 말리지도 않고. 왜냐하면 그게 제일 타당하니까. 네. 쟤 아니면 다 실패할 걸 다 아니까 네. 납득할 수밖에 없는 건 슬프지만. 네, 그래서 좀 그냥 안타깝어요. 약간 뭔가 그냥 스스로 희생하는 게 좀 안타까워서 물론 훌륭한 건 맞는데 이제
몰입하면서 보면 좀 안타깝잖아요. 어쨌든. 그래서 저렇게밖에 못하는 건가? 못하는 거긴 한데 좀 깝깝하더라고요. 그러니까 해소가 안 되는 느낌이 있어요. 물론 영화가 그걸 의도한 거라서 그걸 의도한 거고 이런 딜레마 상황에서 고민할 거리도 안겨주고 그게 맞고 그 영화의 뜻대로 제가 움직여서 끝나고 나서 이런 거 말고 그냥 할리우드 영화 하나 더 봐야 되겠다 막 이런 느낌이 드는 거예요. 왜냐면 너무 속이 괴로워서 내가 그래서 얼른 뜨뜻한 피넛버터 팝콘 한번 더 봤습니까? 힐링이 되는구만 이러면서 아니요 그런 건 아닌데 그런 괴로운 감정이 막 드는 거예요. 맞아요. 그러니까 너무, 네 그게 그래서 그런 생각 뭔가 이렇게 막 짠 다 행복하게 살았습니다 막 이런 게 아니니까 그 영화가 잘 만든 거죠. 그런 감정을 느끼게 만든 거니까. 그래서 그냥 괴로웠어요. 끝나고 나서. 네. 그리고 이 영화의 장점으로 말하고자 한다면 그 뭐랄까 생존을 위해서 막 서로가 서로를 막 죽일 생각을 하고 막 이런 아주 그냥 뭐 평범한 뭐 액션 영화나 스릴러 같은 구도를 띠지 않는다는 것도 괜찮았고 여기서 그 데이빗은 아주 그 냉정한 판단을 하죠. 그 마이클이 자살을 해야 된다. 위험을 감수할 수 없다. 라고 해서 이제 하는데 사실 그 사람의 그 판단도 비난을 할 수만은 없어. 그런 점도 이제 괜찮았고 우리가 누구 사람을 이렇게 대하다 보면은 뭐 업무적으로나 저 사람은 진짜 저 인간 쓰레기다라는 생각이 드는 사람도 있는데 다 입장이 달라서 그런 거거든요. 사실은 알고 보면 그 사람도 그렇게 행동하는 이유가 있을 수도 있고 진짜 쓰레기인 경우도 있지만 그래서 그 다른 의견을 제시하는 여러 캐릭터들이 다 설득력을 갖고 있다는 것도 영화가 좀 괜찮았고 처음에는 이게 저는 그냥 스릴러 영화인 줄 알고 봤는데 그래서 나는 이 데이빗이 막 사람을 죽이고 다니는 줄 알았지 나중에 이제 그런 게 아니더라고. 아니 식물도 이렇게 맨날 식물 이렇게 정적인 사람인데 근데 아까 말씀하셨잖아요. 아무나 우주인 되는 게 아니라고. 근데 너무 체력들이 다 약해요. 그만큼 힘들다는 거 아니겠어요? 뭐가요? 그 올라가는 과정이요? 그런 것도 그렇고 우주에서 몸을 가는다는 거나 편하진 않겠지 우주. 아니 당연히 뚱뚱한 거 힘든데 저 막 엄청난 경쟁률 뚫고 거기서 그 선장이 말하잖아요. 그 선장은 어떤 그 군인 같은 거겠죠. 선장은. 그리고 그 나머지 2명은 지식인이잖아요. 과학자들. 네. 그러니까 어떤 뭐 하여튼 육체적인 훈련을 받았겠지만 고도의 훈련을 받았겠지만 그런 선장이나 그 군인이 할 수 있는 전문적인 영역 육체 활동은 좀 어려웠을 것 같고 그리고 조류학자가 팔뚝이 이만해. 팔뚝이 이렇게 두꺼운데. 네, 그리고 계속 인공 중력을 만들어서 뱅글뱅글 돌고 있잖아요. 그래서 데이빗 같은 경우는 어지럼증을 계속 느끼고 있었죠. 그래서 그런 문제도 있지 않을까요? 우주로 나간 지 며칠 안 된 상태니까 아직 2년 동안이나 더 가야 되는데 며칠 안 됐으니까 아직 적응을 못한 그 정도? 좀 이해해 줄 수 있습니까? 이해하겠습니다. 제 마음도 좀 이해를 해주세요. 네. 너희들을 보고 좋은 소리를 할 수 없는 이 마음도 좀 이해를 좀 해주셨으면 고맙겠다 하는 생각이 드네요. 근데 저 궁금한 게 원래 저렇게 못 돌아와요? 저까지 가면? 아니 기술적으로 우주 과학자 아니 아니니까 혹시 잘 아시나 모르지만 해서 영화 설정상 이미 짐은 먼저 붙였어 화성으로. 네. 그러니까 화성 도착하면 뭐 그 연료를 재주입하고 다시 돌아갈 수 있는 게 있겠죠. 그리고 여기 설정상 이 우주선은 너무 작은 우주선. 그거 너 엄청 빠른다 그래. 2인용짜리 우주선을 무리하게 개조해서 3인이 타게끔 만드는 우주선이고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실내 공간을 늘리려니까 연료를 넣을 수 있는 공간 이거를 했겠죠. 그래서 돌아올 수 있는 기능은 없는 거예요? 화성에 착륙을 하면 거기서는 돌아올 수 있겠지. 연료 재주입하고. 그럼 연료가 없어서 못 돌아가는 거예요? 뭐 그렇지 않겠어요? 연료가 없어서. 이게 속도가 빨라가지고 중간에 얘를 이런 역추진을 해가지고
이거 유턴을 해가지고 해야 되는데 그게 아 무슨- 유턴을 자꾸 틀린 얘기 하지 말고 말 많이 할수록 아니 궁금해하시니까 아무 얘기 우리 또 이거 또 우리 나로에서 나로 우주센터에서 들으시는 아, 분들 맞아. 계신데 아 그렇죠. 그분 듣고 계시죠? 아니 저는 그래서 진짜 진심으로 계속 보면서 이게 돌아갈 수는 없는 상황인 건가? 정말 그런 기술이 없는 건가? 아직까지 무조건 2년을 채우고 와야 되는 건지 한번 지구 땅을 뜨면은 궤도상 뭐 어떻게든 2년 5월 다이인가? 궁금하더라고요. 낙장불입. 궁금하더라고요. 낙장불입입니다. 일 갈 때 막 뭐 무슨 행성에 뭘 이거를 중력권을 계산을 해서 막 휙휙휙 이렇게 갈걸요 아마? 맞아요 원래 우주선 스윙 바이, 네. 스윙 바이 갈 때 플라이. 중력권에 들어가지고 한 바퀴 돌아가지고 막 속도를 더 내가지고 휙 중력을 살짝 이렇게. 뺏어서 휙! 행성 이렇게 휙 가다가 밀어주는 거예요. 그건 휙 무동력이에요? 동력은 궤도에 올라갈 때까지만 쓰는 거죠. 계속 추진하는 게 그럼 아니라. 계속 무동력이에요? 완전 계속 가속되잖아. 가속. 음. 계속 가속되잖아. 우주에서는. 진짜요? 너무 무서운데 무동력이. 무섭죠. 그러니까 이거 엄청 무서운 영화예요. 좀 원리를 몰라서 무식하게 돌아오면 되는 거 아니야? 막 이러고 후진 있었는데, 넣으면 되지. 왜 유턴 안 하는 거야? 막 이랬는데 엄청 무섭네요. 아 그렇구나. 아, 아니 근데 답답합니다. 화성까지면 답답해. 알겠습니다. 답답합니다. 왜요? 중간에 뭐가 없으니까 수금지화 지구나 명하나 있잖아요. 그럼 바로 앞에 그러니까. 바로 코앞이네. 뭐 음, 아닙니다. 뭐 별거 개난소리였어요. 없네. 그래서 며칠을 줄 건지 그 질문이었어요. 아까. 아니야, 그만해. 1시간 다 됐어. 그래서 보는 내내 답답하게 만드는, 우리 마음을 답답하게 만드는 영화, 너무 스토어웨이. 괴로웠습니다. 예, 넷플릭스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 상영 시간은 1시간 56분 정도 되고요. 2시간 안 넘으니까 볼만하다고 봅니다. 사실 연극에 가까워요. 사람이 4명밖에 안 나오잖아. 4명의 아주 한정된 공간 안에서 펼쳐지는 딜레마극이라고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다 한 번씩 보시고 과연 쟤를 죽일 것인지 내가 죽을 것인지 판단들을 각자들 한번 해보셨으면 좋겠네요. 쉽지 않을 것 같아. 네. 많은 사람들이 나도 그렇고 네 책임이니까 네가 하기가 더 쉽지. 그래서 회사에서 일을 할 때 누가 사고를 치잖아. 네가 사고 친 거니까 네가 해결해 하지 말고 제일 능력 있는 사람이 해결해 주자. 그럼 그 사람은 뭔지? 근데 사고 친 사람이 일시적으로 친 거면은 모르겠는데 계속 사고를 치는 사람이다. 그러면은 배제? 수습도 잘 못하는 경우가. 그럼 도크 열고 나가라 그래? 쉽지 않습니다. 쉽지 않은 문제예요. 쉽지 않은 영화 스토어웨이였습니다. 이 작가였습니다. 약쟁이었습니다. 네, 움직이었습니다. There's no easy way to say this. Life support is damaged permanently. We only have enough oxygen board for 3 people. Everyone on board will suffocate before we ever make it to Mars. Hey, Ava, I gotta face the fact that I'm not gonna be there with you.